그 마지막 주제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정말로 믿기지가 않아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물론 네. 이제 누구든지 간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굳이 조선일보랑 인터뷰했다는 게 굉장히 기자들 눈에는 특이하게 비춥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조선하고 인터뷰에서 이슈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조국 대표 그리고 곽상원 대표, 이 의원님 이게 2명인데 이제 당원들 사이에도 말이 많이 나와요. 사실 조선일보가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특히 노무현 친노, 노무현의 어떤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건너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입니다. 네, 사실상. 그리고 현재 정청래 대표 있잖아요. 조선하고 인터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본인의 그 신조를 지켜서 동아란가 한 번 했고 본인 의정생활 동안에 단 한 번도 안 한 게 정청래 대표의 이제 본인의 신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보다 사랑했던 게 정청래 그렇죠. 대표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그렇죠.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노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언론사에서 이제 당한 것 치고는 너무나 왜곡된 기사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정치 생명을 걸고 싸웠었어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2008년에 그 교감 폭언 사건 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실제로 함수를 맞아요. 언론사 상대로. 예. 네. 그 조선일보 그 사과문 정정부도 사과문 썼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걸 기억 못 하죠. 사실 2008년 총선 그것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사실상.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론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 나중에 도와주겠다 손 내밀면 또 잠깐 뽑아줬다가 나중에 또 버리고 이거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곽상원 의원 인터뷰한 거 제가 쭉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을 봤는데 저는 이 문장이 참 어떤 문장이 거슬렸습니까? 거슬리기보다는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문장을 말했을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 전체적인 나는 유튜브에 기대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도 변호사 시절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했다 이렇게 저는 물어봐요. 맞아요. 네. 곽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이 김어준 방송이 이제 대한 미디어로 순기능 한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파워가 너무 세서 순기능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김어준 유튜브 한 어떤 특정 매체, 특정 유튜브를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곽상원 의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잖아요. 유튜브 전체를 외도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붙여서 말하면은 이런 워딩이 있어요. 유튜브 권력은 특정 후보를 고정 출연시키거나 특별 편성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다. 선거 컨설팅 용역비를 주고 받았을 수도 있다. 사실상 정치로 장사하는 행위로 형사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이정주 기자도 진행을 하고 네. 저도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특정인을 고정 출연시키면서 컨설팅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곽상원 의원한테는 전 대묻고 싶은데 뭐 피장파장 논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는 특정 의제를 정하고 특정 사람 인터뷰해가지고 띄우고 그런 매체 없어요? 지금 곽상원 의원이 인터뷰한 이 매체가 대표적인 매체인데요. 왜 곽상원을 조선일보가 오늘 어제 그제 그렇죠. 인터뷰해가지고 내보냈겠습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게 지금 사실 민주진영, 진보진영 갈라치기 하기 제일 좋은 상품이거든. 근데 저는 곽상원 의원이 이 정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여기에 응하면서 이 내용의 뉘앙스를 작두를 타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요. 요 문장도 제가 이게 질문이 굉장히 곽상원 의원에게 받아내고 싶은 대답으로 형틀이 짜서 와요. 형틀이 짜서 오니까 이정주기자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또 이거를. 그렇죠. 예. 우리도 이 업자입니다, 사실은. 예. 다 보여. 예. 예. 불편한 질문 하지 않아요. 저도 질문지 이렇게 짜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할 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봐서는 글쎄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내지는 자진 사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정당합니까?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하고 탄핵돼야 할까? 아니 당연히 탄핵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럼요. 네. 네. 사람마다 다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자 다 찬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거기 잘못의 비례 원칙에 층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진 사퇴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입장문 발표해라. 기자회견 한번 해라. 여러 가지인데 탄핵돼야 되니?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면 사실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나쁜데 뭐 싸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아니 싸움 좀 했다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면 아니, 누가 그러니까 네. 이혼 아니면 결혼이에요? 이혼 아니면 싸움도 못 합니까? 중간항이 없어 그냥. 네, 싸우려면 이혼해야 돼요. 별거도 없어. 네, 아무 가면 방에 문 닫고 들어가는 것도 못 해요. 무조건 이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곽상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저도 이 문장이 동일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기자회견 한 번 할 사유는 돼요 지금. 당연하죠. 네, 기자회견 한 5시간 정도 열어야 되고 두 번째 기자회견 아니면 자진 사퇴는 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진 사퇴는 탄핵까지는 조금 아닌데 자진 사퇴는 지금 할 만한 그 정도의 지금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냐. 국민들의 의심을 너무나 많이 샀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 대법원 파기환송심 하는 동안에 3월 28일 날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신숙희, 권영준 2명이나 지금 외유성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뭐 그러니까 학회 출장이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네. 심리했다는. 그동안에 국감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거 질의하기 전까지는 마치 풀로 채워서 한 달 동안 우리 꼼꼼하게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사실상 지금 보니까 그중에 12일이 빠졌는데 그러면 네가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안 물어본 대답 안 하구나. 무조건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걸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이 뭐 입장 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지난번에 출장 간 것 같은데. 이거 전원합의 했습니다. 전원합의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너 내봐. 그때 그 회식한 거 내봐요. 결제비. 이렇게 다 꼼꼼하게 지적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곽상원 의원은 왜 그런 건 지적 안 하나요? 아니 그리고 일단 또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따옴표 친 답변이 있습니다. 나는 노무현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사찰을 당한 기록이 둘째로 많은 사람이다. 그 사찰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전형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파리하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맥락에서 이 얘기를 굳이 꺼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필생을 조선일보 같은 족벌 언론과 싸운 사람이죠. 그 92년 총선을 앞두고 그 아마도 정당의 대변인을 할 때였을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습니까? 고졸 출신이다. 부산의 요트클럽 회장으로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상당한 재산가다. 이 고졸과 재산가라는 요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 노무현을 압살하려고 했던 매체가 바로 조선일보와 그 계열에 있는 매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위 양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운운하는 행위는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이해 갑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역사를 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도 그 정치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이해창 전 후보와 2002년 대선 앞두고 얼마나 많은 음해를 당했어요. 처음에 뭐 지지율 3.1%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김심이 어디로 갔니 이인재가 대세니 이미 물 건너가니 정몽준이 뭐 되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 2002년 선거날 대선 선거날 마지막에 정몽준 당시 후보가 깼잖아요. 판 깼죠. 예, 단일화 깨니까 그거 호에 돌리고 아침에 그날리 부렸던데요, 사실은. 근데 본인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유산을 레거시를 받았다면 노무현 사위라는 그럼 직함을 처음부터 쓰지 말고 정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유산을 다 받아놓고 어떻게 장인어른이 고생했는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도 말고 조선일보한테 수많은 정치적 위기를 사선을 넘나는 분이에요.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1년도에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나갈 때도 언론에 이제 공표한 사항이 크게 하나가 있는 게 부당한 왜곡 보도를 자행하는 조선일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2002년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 퇴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서거하기 전까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안 한 분입니다. 그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몰입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가벼운 사안으로 본인이 인터뷰를 응할 이유가 없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은 지금 뭐 어떤 연유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이 말한 유튜브의 어떤 폐해나 뭐 김어준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부분을 다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쓰려면 적어도
언론관이나 본인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유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를 비판하든 뭐 유튜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라니까요. 예. 예. 저희는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에 폐해가 있죠, 당연히. 단점이 있고. 그러면 그런 그늘을 비판하되 본인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더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고. 이거 지금 탄핵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문장을 읽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그래. 곽상원이도 조희대가 잘못 없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문장이 띠 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와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너무 세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너무 수치스럽다. 해방된 지 언제인데 친일 언론이 독재에 아부한 언론이 계속해서 1등을 해야 되냐. 세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곽상원 의원이 정말 가볍게 유튜브 권력을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들하고 중첩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세니까 비판을 해도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무현 정신과 맞다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유튜브 권력하고 싸우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가한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습득을 해가지고 마치 세니까 싸워도 된다? 그렇죠. 이런 엉뚱한 논리를 되는데 그 발생과 기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거대 권력과 싸운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곽상원 의원은 냉정히 말해서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랑 뭐 어떤 싸움을 했었나요? 그러면 만약에 왜곡 보도나 그런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하고 늘 주도했을 때 곽상원 의원이 지금처럼 유튜브 공격하듯이 조선일보 공격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용당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서거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저는 조중동 보수 언론이라고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편에 서서 서슬퍼런 그런 세력을 등에 업고 그 검찰을 등에 업고 비호 아래서 정말 여러 가지 사람 죽이는 기사를 쓴 데가 어딥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도무지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해서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인터뷰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으로 어떻게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 명백하게 본인의 그런 그 위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런 분을 과연 누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민주진영에서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네. 저는 마지막으로 조언하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곽상원 의원의 모든 의견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중심을 잡고 예를 들면 양비론이라도 좋아요. 균형에 맞는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유튜브 권력에 대해서 어떤 패 말하자면 그 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말하고 똑같이 레거시 미디어 말하고 균형 있게 얘기해요. 그렇죠. 균형 감각이 있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이거는 100% 조선일보의 시각이 들어간 그 인터뷰예요. 조선일보가 사실은 유튜브가 치고 올라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센데 원래 그죠? 네. 그 얘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네. 얘기했던 가장 셌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흔들흔들하니까 내가 의제 설정하고 내가 하면 따라해 이 자식들이 어디 유튜브 보고 있어. 뭐 구독자 뭐 몇만 된다고 지금 동접 뭐 2,30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신문 아무도 안 보니까 실시간 동접자에서 몇만 명 네. 끌고 다니고 의제 설정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기득권은 싫어할 수 있죠.